새벽 햇빛이 고시원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어지럽게 놓인 책상 위를 바라봤어요. 장학금 심사 안내문과 빚 독촉 문자들이 섞여 있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방 안은 눅눅한 공기가 남아 있었고 오래된 전기장판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듯 했어요. 서준은 씻으러 가기 전 면접 준비 노트를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체크된 부분을 천천히 짚으며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그의 눈은 밤새 공부한 피곤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세면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은 모두 각자의 하루를 버티는 표정이었어요. 서준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가다듬었고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온 방에서 정장을 꺼내 입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구두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진 부분이 눈에 띄었지만 닦아보려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정장의 주름을 펴보며 혹시라도 면접관들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노트북 옆에 놓인 알람 시계가 시간을 재촉하듯 초침을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준은 짐을 확인하며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내려가는 동안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 면접이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문을 닫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던 서준은 좁은 주차장 입구에서 갑자기 들린 날카로운 소리에 멈춰 섰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스친 소리라 생각했지만 울음은 점점 더 절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소리가 차 밑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침 출근 차량들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라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서준은 결국 허리를 굽혀 바닥에 시선을 맞췄습니다. 차체 아래에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집은 아직 어린 새끼였고 하얀 털 사이로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순간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고민했어요. 면접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분명했지만 고양이를 두고 가기엔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그의 발끝은 계속 흔들렸고 숨은 조급하게 가빠졌어요.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은 상황을 힐끗 보기만 하고 다들 바쁜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차량이 들어오는 소리가 더 가까워지자 서준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몸을 더 낮춰 고양이에게 손을 뻗었어요. 고양이는 겁에 질려 더 깊숙이 숨으려 했고 서준은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이며 달래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손등이 차체 바닥에 스쳐 차가운 쇠 감촉이 느껴졌고 작은 돌들이 살짝 피부를 긁어 따끔함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고양이는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없었는지 떨리는 몸으로 움찔했어요. 서준은 천천히 손을 고양이의 배 밑으로 넣어 조심스럽게 끌어냈습니다. 품에 안긴 고양이는 떨면서도 서준의 온기를 느꼈는지 조금씩 몸의 긴장을 풀었어요. 그는 고양이를 단단히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목시계를 본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면접 시간까지 남은 여유는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은 고양이를 품에 꼭 안은 채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지만 방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한숨이 깊게 나오고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 앞에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서준이 고양이를 품에 안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뒤쪽에서 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발소리는 단단한 신발 굽이 콘크리트를 때리는 소리였고 서준은 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중년의 차주가 얼굴을 찡그린 채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차주는 자신의 차량을 확인하듯 고개를 숙여 범퍼와 문 쪽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서준의 옷과 손에는 차 밑에서 생긴 먼지와 긁힌 자국이 남아 있어 상황을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잠시 후 경비 아저씨도 걸음을 재촉하며 서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비는 규칙에 따라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벨트에 매달린 작은 카메라를 꺼내 준비했어요. 서준은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고양이가 그의 품에서 떨며 울먹여 말을 잇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주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고 서준을 향한 불신은 더 짙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작은 소란을 눈치채고 멈춰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준은 고양이를 달래며 잠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차주는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경비는 차량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 주변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서준은 시계를 다시 확인하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쥐었다 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기서 시간을 더 쓸 수 없다는가 꾸준히 밀려왔어요. 그러나 고양이를 품고 있는 그의 모습은 스스로도 어쩐지 설명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차주는 문 옆에 작은 먼지 자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서준은 그 자국이 별 의미 없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도 변명처럼 들릴까 걱정이 됐습니다. 경비는 차주의 불안을 달래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듯 손짓했어요. 서준은 고양이를 더 단단히 안고 빠르게 주변을 살피며 벗어날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책임감과 조급함 사이에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서준은 이 상황을 길게 끌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짧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차주와 경비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자 차주가 무언가를 외치는 듯 했지만 서준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빠르게 주차장을 벗어났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면접 시간에 대한 절박함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면접장 건물이 보이자 서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더 빨라졌어요. 그러나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의 숨은 이미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한산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정돈된 움직임을 보였어요. 서준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도착 시간이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계단을 선택해 빠르게 뛰어 올랐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면접이 이루어지는 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 직원이 케이블을 정리하며 회의실 내부를 정돈하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풍경에는 직원들이 서류를 모으며 면접을 끝낸 분위기가 묻어났습니다. 서준은 잠시 멈춰 헛기침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도착을 기다린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복도 시계는 이미 약속된 시간을 넘긴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문 앞 안내판에는 면접 종료라는 글자가 분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려던 그의 동작은 안내 직원을 마주치며 멈춰섰습니다. 직원은 이미 마감되었다는 듯 조용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태도만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늦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장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며 서준을 발견했습니다. 팀장은 서준의 모습을 보고 단번에 상황을 이해한 듯 눈썹을 살짝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고 면접 시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서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실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면접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속 허탈함이 깊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준은 자신이 품에 안았던 고양이의 체온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기억이 지금의 절망과 뒤섞이며 씁쓸한 위로가 되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고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하루가 끝난 듯한 고요가 밀려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의 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그는 면접장을 나선 뒤부터 머릿속이 텅 빈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발만 옮기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구조에 맡겼던 고양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 한구석을 누르고 있었어요.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고개를 들었고 오늘 놓친 면접 기회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무게가 될지 생각하니 숨이 더 답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패배감이 컸는지 버스가 와도 서준은 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두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그는 스팸 메시지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히 주머니 속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진동이 울렸고 이번에는 벨소리까지 이어졌어요. 서준은 귀찮다는 듯 화면을 확인하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발신자 정보에는 낯익은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라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전화를 받자 서준은 인사팀에서 상황을 다시 검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 경비 아저씨에게서 면접 지각 사유가 사실이라는 확인을 얻었다고 했어요. 서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했던 선택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회사는 규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공정성을 위해 추가 화상 면접을 제안했어요. 단 준비 시간은 매우 짧았고 1시간 후 바로 접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갑작스러운 기회에 감사하면서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시원으로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시원 인터넷 상태와 방의 어수선함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든 한다는 결심 하나만 붙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가 오기 전 그는 잠시 주먹을 쥐어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기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서준은 단호한 표정으로 올라탔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무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회는 다시 왔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는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서준은 고시원까지 거의 뛰다시피 달렸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마음속 긴장은 더 심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그는 노트북 전원을 켰고 급하게 화상 프로그램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낡은 노트북은 반응이 느렸고 펜 소리가 크게 울려 집중을 방해했어요. 화면이 켜진 뒤에도 와이파이 연결은 불안정했고
영상 화질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준은 방안을 둘러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좁고 어수선한 고시원 방은 면접 배경으로 쓰기엔 너무 지저분했어요. 침대 위에는 옷가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정리를 해보려 했지만 시간은 이미 많이 흐른 뒤였어요. 면접용 화면을 켜보니 배경이 산만하게 보여 신뢰감을 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에 손이 떨리며 노트북 선을 잡아당기는 일도 생겼어요. 인터넷 속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화상회의 테스트는 몇 차례 실패했습니다. 서준은 점점 불안해졌고 손가락 끝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그는 결국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떠오르자 망설이던 손이 천천히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전화를 걸기 전 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훈은 상황을 듣자마자 동아리방을 쓰라며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준은 즉시 노트북과 필요한 서류를 챙겨 방을 나섰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그의 마음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동아리방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아리방은 밝은 조명과 깔끔한 배경을 갖추고 있어 면접을 보기에 충분했어요. 서준은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세팅했고 인터넷 연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준비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식은땀을 닦으며 집중하려 했어요. 그리고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동아리방의 조명은 안정적으로 밝았고 서준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면접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그의 손끝에는 긴장으로 인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면접관들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고 서준은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카메라 너머로 전해지는 면접장의 차가운 공기와 긴장된 분위기가 서준의 마음을 단단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처음 몇 초 동안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이며 안정적인 지점을 찾았어요. 면접관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서준을 관찰하고 있었고 그의 늦은 도착 사유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서준은 준비했던 내용을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차분하게 첫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은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말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진심을 해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종종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며 서준의 말에 집중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아 서준은 순간마다 자신의 말을 되짚으며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화상 화면인 만큼 작은 표정 변화 하나도 크게 보였고 서준은 그 점을 의식하며 더욱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고양이를 구조한 상황을 설명할 때 그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자제하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업무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려 했어요. 면접관들은 그의 설명을 듣고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천천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판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서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안정감을 찾았고 말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그의 모습은 면접관들에게 인상적인 부분이 되었어요. 화면 속 인사팀장은
서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의 태도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서준은 가끔 자신의 뒷배경을 확인하며 화면 속 혼란이 없는지 체크했어요. 긴장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집중력이었어요. 마지막 질문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면접관들은 조용히 감사 인사를 남긴 뒤 화면을 끄려 했고 서준은 면접 종료 알림이 뜨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못했어요. 화면이 꺼지고 방안이 다시 고요해지자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방금 전의 모든 순간들이 빠르게 재생되며 제대로 해냈는지 스스로 평가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 자신을 믿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는 긴장이 조금씩 풀렸고 방 안의 공기는 비로소 편안한 느낌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서준은 동물병원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어요. 병원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약 냄새가 섞여 있었고 작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접수대에 다가가자 직원이 서준을 알아보고 고양이가 회복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서준은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빠지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케어룸 문이 열리고 그동안 치료받던 작은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어요. 고양이는 서준의 냄새를 기억한 듯 천천히 다가와 그의 손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온기가 손끝으로 부드럽게 전해졌어요.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작은 생명이 다시 힘을 얻은 모습에 서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최근의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는 듯 했어요. 병원 직원은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관리 방법을 설명했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처음에는 예약 알림 정도라 생각했지만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알림이었고 제목은 최종 결과 안내였어요.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고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서서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화면을 반복해서 바라봤어요. 심장이 크게 뛰었고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퍼져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여유를 찾는 동안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서준은 자신이 지나온 지난 며칠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고양이를 발견했던 순간 주차장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 닫힌 면접장의 문 앞에서 느꼈던 절망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 모든 선택과 사건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음을 서준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확신이 피어오르는 듯 했어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병원 밖을 걸어 나오는 그의 걸음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지훈이 병원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준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연스럽게 고양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서준은 앞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느끼며 고양이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기적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줄지 조용히 기대했어요.